학교나 유치원 근처에 설치된 스쿨존이 재구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위험에 내몰린 현장을 점검합니다. 청와대 균형발전 비서관에 우석대 황태규 교수가 내정됐습니다. 새만금 사업이 국정 주요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소풍 같은 영화제를 표방하는 무주 산골 영화제가 오늘 막을 올렸습니다. 개막식 현장을 연결해 이모저모를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북을 찾아 새만금 사업을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었죠. 이틀 만에 청와대 담당 비서관에 전북 출신이 내정됐습니다.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도 주요 정책 과제로 주문했습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는 청와대 균형발전 비서관에 우석대 황태규 교수가 내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황 교수는 과거 노무현 정권에서부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연구위원을 맡았고 그동안 담쟁이 포럼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을 보좌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균형발전 비서관은 새만금과 혁신도시 등 국가균형발전 업무를 맡게 돼 그야말로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을 다루어 장관 못지않은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새만금 사업을 여기에서 전담하도록 하겠다. 각 부처의 업무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각 부처의 관련자들을 모아서 아마 TF팀을 만들고. 그동안 전라북도와 민주당 전북도당은 국가균형발전 업무를 전라북도 출신이 맡아야 한다고 강조해왔고 이번 황 교수의 내정으로 새만금뿐 아니라 혁신도시 시즌2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도 새만금 사업이 중요 국정과제로 후상했습니다. 경제 2분과 회의에서 이계호 분과위원장은 지금까지 대통령이 언급한 유일한 지역 공약이 새만금이라며 적극적인 추진을 주문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1조 원의 특별회계뿐 아니라 새만금 개발공사 설립도 검토 중입니다. 대통령께서 강한 의지를 갖고 계시는 사업이기 때문에 새만금 개발청과 관계부처에서 협업을 통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달라. 이와 함께 총리실에 소속된 새만금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시키는 방안까지 논의돼 새만금 사업을 추진할 인력과 조직이 완비될 것으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전라북도는 그제 소나기가 내리면서 대기 불안정 속에 지역별로 우박까지 쏟아져 모두 62헥타르의 농경지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우박 피해는 순창과 정읍, 고창 등의 산간 지역 농경지에 집중돼 고추를 비롯해 사과와 매실 같은 과수작물과 블루베리, 오미자 등 특용작물이 피해를 당했습니다. 학교나 유치원 주변에는 스쿨존이라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최근 3년간 도내 스쿨존 교통사고만 100여 건, 보호구역이라는 이름을 무색해합니다. 한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초등학교 앞 사거리에 승용차 한 대가 거꾸로 뒤집혀 있습니다. 사고 당시 우회전을 하던 운전자는 이 전봇대 시설물에 시야가 가려 횡단보도를 향해 뛰어가던 아이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사고 차량은 뒤늦게 방향을 틀다 가로수를 들이받은 뒤 넘어졌고 아이는 차량 아래 깔려 현재 생명이 위독한 상태입니다. 하교 시간대 전주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입니다. 교문 밖으로 나온 학생들이 불법 주차된 차량들 사이로 이리저리 뛰어다닙니다. 뒤늦게 아이를 발견한 운전자가 급하게 차량을 멈춰 세우는 아찔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저번에 그냥 차 안 보고 가다가 뒤꿈치가 차에 조금 치여가지고 빠져 있었어요. 불법 주정차 차량들을 견인하겠다는 표지판이 붙어 있지만 무용지물입니다. 운전자들의 준법의식도 문제입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겠다고 손짓을 보내지만 운전자들은 속도를 줄일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우회전 차량들은 전멸 신호를 보고 뛰어오는 아이들을 피하느라 급정거를 하기 일쑤입니다. 우회전 시 아이들이 급작스럽게 뛰어오는 상황이 제일 위험하더라고요. 그리고 전멸등 때 뛰는 아이들 몇 초 안 남았잖아요. 솔직히 보면 그때 뛰는 아이들이 가장 위험하죠. 큰 길과 접해 있는 학교의 상황은 더욱 위험합니다. 시속 40km로 달리게 돼 있는 구간에서 과속을 하는 건 예사입니다.
심지어 제한 속도의 2배에 가까운 시속 76km로 주행하는 차량도 발견됩니다. 운전자들이 스쿨존 인식 없이 운전하다 법규 위반 시 2배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만 편하면 된다는 어른들의 이기심이 가장 보호받아야 하는 스쿨존에서조차 어린이들을 위험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소풍 같은 영화제를 표방하는 제5회 무주 산골영화제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지금은 개막식이 한창 진행 중인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하연 기자 현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영화제 개막식이 열리고 있는 무주 등나무 운동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름의 문턱이지만 이곳 무주의 저녁 공기는 청량하다 못해 서늘하기까지 합니다. 지금 제 뒤로는 영화제 개막작이 한창 상영되고 있는데요. 올해 개막작은 레게이나 필름 흥부입니다. 한국 최초의 스톱모션 인형 애니메이션인 흥부와 놀부의 레게와 판소리를 결합한 음악극입니다. 만추의 김태용 감독 그리고 윤세영 감독이 연출을 맡았습니다. 개막작 상영에 앞서 산골영화제만의 그린카펫 행사가 펼쳐졌는데요. 유현경, 정하담, 이희경 등 배우들과 이경미, 양익준 감독 등 영화계 인사들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이어 배우 박철민과 김혜나의 사회로 개막식이 진행됐고 가수 한영애 씨의 공연에 축제 분위기는 한껏 달아올랐습니다. 산골영화제는 다른 영화제와 달리 대도시가 아닌 인구 2만 5천의 무주 산골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인프라조차 거의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지만 벌써 5회째를 맞으며 산골 농촌도 문화 소비와 생산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화제는 징검다리 연휴인 6일까지 닷새 동안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무주 산골영화제 개막식 현장에서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제5회 무주 산골영화제는 좋은 영화 다시 보기를 컨셉으로 모든 영화를 무료로 상영합니다. 산골 토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펼쳐져 청정 자연에서 휴식과 영화를 동시에 즐길 수 있습니다. 박연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별이 선명한 무주의 밤하늘 아래 펼쳐지는 야외 상영은 산골영화제만의 백미입니다. 숲속 극장에서는 캠핑족들을 위한 엄선된 영화와 애니메이션이 상영됩니다. 올해 산골영화제는 30개국 72편의 영화를 엄선했습니다. 바르덴 형제의 신작 언노운 걸과 국내 개봉을 앞둔 폴 버호벤의 엘르 등 국외 화제작은 물론 오발탄, 미술관 옆 동물원 같은 반가운 한국 영화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용산 참사를 다룬 다큐멘터리 공동정범과 군대 내 폭력 문제를 그린 폭력의 씨앗은 영화제를 단순히 현실의 도피처럼만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너무 쉽게 좋은 영화들이 잊혀져 버리기 때문에 그런 영화들을 중에서 좋은 영화를 골라서 관객 여러분들에게 다시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영화인과 관객들의 소통 기회도 대폭 늘었습니다. 춘천의 장우진 감독 등 40여 명의 감독과 배우들이 관객과의 대화에 나서고 깊이 있는 영화 이야기가 오가는 산골 토크도 9차례 진행됩니다. 영화제와 함께 펼쳐지는 마을 행사도 주목할 만합니다. 안성면 두문마을에서는 한국 전통 불꽃놀이인 낙화놀이가, 서면마을에선 반딧불이 탐사 프로그램이 저녁 시간대 진행됩니다. 자연을 배경으로 한 우리나라 최초의 유일한 휴식 휴양 영화제다 하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좋은 영화 다시 보기, 시네마 리플레이라고 하죠. 5번째를 맞은 산골 영화제가 영화와 사람, 자연이 어우러지는 영화제로 정체성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도내 400여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달 경영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내수 부진과 불확실한 경기 상황, 인력난과 인건비 상승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특히 인력난과 인건비 상승이 부담이라는 응답은 한 달 사이에 3.4%포인트가 늘어 주요 요인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오늘 오전 수사관들을 전라북도 의회로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서류 등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재량사업비와 관련해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졌으며 전현직 지방의원들이 수사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군산경찰서는 어젯밤 11시쯤 군산시 당북리 주차된 자신의 차량에서 아내를 목졸라 숨지게 한 56살 김모 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사건 직후 자수한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우울증이 있던 아내가 수시로 자신의 외도를 의심해 홧김에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유실된 줄 알았던 가람 이병기 선생의 현대시조 3인집이 후손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가람 선생이 시인 조은, 조남영과 함께 만든 80수의 시조가 담긴 현대시조 3인집은 당대 최고 수준의 시조집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1951년 분실됐었습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 새만금 신시도 오토 캠핑장에서 황무지인 사막에서 새로운 도시를 건설한다는 주제로 유목민의 삶을 체험할 수 있는 노마드 축제가 열립니다. 일요일 오전에는 방조제 일원에서 3천여 명이 참가하는 제3회 새만금 전국 인라인 마라톤 대회가 열립니다. 전라북도는 내일까지 도청과 건지산 일대에서 제10회 그린웨이 환경축제와 제13회 한국환경교육 한마당을 열고 어울려 놀면서 환경을 배우고 사랑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그린 콘서트와 와글와글 환경학교, 생태관광지 투어 등으로 꾸며집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방문으로 전북 현안 추진이 한결 원활해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내일 아침 방송되는 전주 MBC 시사토론에서는 취임 22일 만에 새만금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 새만금 개발과 군산조선소 재가동, 국제공항 건설 등 지역 현안에 미칠 영향과 새 정부의 전북 발전 방향에 대해 전망해 봅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방 분권과 수도권 집중 해소가 국토 균형 발전의 핵심이 된다고 보고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를 통해 대통령 공약인 지방 분권 정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헌법에 지방 분권을 명시하고 지방정부의 국정 참여를 위한 제2국무회의를 신설하는 한편 지방세제 개편과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군산해양경비안전선은 오늘 새벽 부안 상황등도 인근 해상에서 허가되지 않은 시설을 설치한 채 몰래 조업에 나선 선박 3척을 단속했습니다. 지금까지 점권 뉴스였습니다.